이걸 노관장은 또 항소를 할 수도 있잖아요. 30억 중에 그쵸. 전부가 인용된 건 아니지만. 네. 근데 1심에서라도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붙거든요. 이거는 재산에 압류를 걸 수 있는 겁니다. 1심 판결 확정되지 않더라도. 네. 그리고 그 시점부터 이자가 가산이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자산이 본인 수중에 있다면 이걸 지급하지 않을 동의는 없는 거고 네. 지금 앵커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사실 재벌한테 2, 30억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겠죠. 이자도 어떤 변수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네. 다만 이 계속 연결고리로 가져가는 것을 그냥 중단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좀 더 강한 것 같고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돈 저렇게 보낸 거는. 음. 왜냐하면 노소영 관장이 뭐 돈이 없어서 본인도 돈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걸로 뭐 먹고 살겠다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위자료 20억? 그래 알았어 내가 줄게. 나 돈 있어.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불쾌할 수가 있거든요. 판결 나흘 만에 김희영, 노소영의 위자료 20억 입금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 나흘 전에 이 소식을 전해드렸었어요. 네. 이 노 관장이 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위자료 30억을 청구를 했는데 1심에서 20억을 인정을 했죠. 위자료 20억 줘야 됩니다라고 땅땅땅 판결이 1심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판결이 나오고 불과 나흘 만에 20억을 그대로 노관장 계좌로 입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 저는 처음으로 놀란 게 일단 계좌에 20억이 현금으로 있구나라는 거에 한번 놀랐는데 이것도 바로 나흘 만에 송금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전혜 변호사님, 네. 굉장히 빨라요. 예, 맞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렇게 이제 빨리 입금을 하나요? 김 이사장이 이제 선고 이후에 그 노관장에게 사과한다, 그 네.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채무를 그 신속히 변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사에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네. 그 노관장 측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내 계좌번호는 도대체 어떻게 안 것이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통은 판결이 난 이후에 이제 뭐 항소 기한이 지나고 판결이 다 확정이 된 이후에 변호사들끼리 연락을 해서 계좌번호를 준다든지 이제 지급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통상 뭐 보름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뭐 항소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소영 관장 측에서도 뭐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3일 만에 그것도 20억이라는 돈이 이게 한국에서 위자료 금액에서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네. 그것을 출국길에 은행에 들러서 바로 입금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계좌번호를 뭐 어떻게 알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약간의 감정 싸움에 감정의 골은 깊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출국길에 은행에 잠깐 들려서 20억을 송금을 하고 출국을 했다라는 거죠. 네. 뭔가 다른 세상의 느낌이 나긴 해요. 일단 계좌에 20억이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 놀라운 일이긴 한데 사실 이 부분이 장유미 변호사님.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계좌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면 20억 송금 못 하거든요. 그렇죠. 명확하게 이거는 노관장 계좌라는 게 확실하니까 거기로 20억 쏘고 그리고 출국을 했다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이게 지금 말씀처럼 뭔가 감정의 고울 말씀도 지금 나왔어요. 김희영 이사장 입장에선 이 송금 딱 하면 더 이상 노관장이랑 엮일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게 법리적으로도 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요. 본인은 법리적 일단 30억 중에 20억이 인정이 된 건데 네. 이건 역대급입니다. 이렇게 위자료 액수가 이런 단일 소송에서 불법 행위로 인정된 사실 전례는 찾기 어려워요. 이제 상간행위와 관련해서. 네. 그런데 항소하지 않겠다고 하고 뭐 사과의 뜻도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걸 노관장은 또 항소를 할 수도 있잖아요. 30억 중에 그쵸. 전부가 인용된 건 아니지만. 네. 근데 1심에서라도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붙거든요. 이거는 재산에 압류를 걸 수 있는 겁니다. 1심 판결 확정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네. 그 시점부터 이자가 가산이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자산이 본인 수중에 있다면 이걸 지급하지 않을 동의는 없는 거고 네. 지금 앵커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사실 재벌한테 2, 30억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겠죠. 이자도 어떤 변수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네. 다만 이 계속 연결고리로 가져가는 것을 그냥 중단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좀 더 강한 것 같고 이게 계좌라는 건 사실 김희영 이사장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아마 최태원 회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제공받았다는 게 좀 합리적인 추론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처럼 요거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지연이자 뭐 1억 3천만 원과 21억 3천만 원을 사실 송금을 했다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이거 1심이거든요. 말씀처럼 노관장 쪽에서 항소를 하면 원든 원치 않든 2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2심 가서 금액이 만약에 줄어들면
그럼 노관장이 돈을 다시 일정 부분 다시 김희영 재단 이사장한테 줘야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확정된 금액이 네. 그냥 계속 중인 재판과의 그 금액 차이가 있다면 그건 마무리되는 그 마침표가 찍히는 판결에 따라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네. 김정혁 최고위원님.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돈 저렇게 보낸 거는. 음. 왜냐하면 노소영 관장이 뭐 돈이 없어서 본인도 돈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걸로 뭐 먹고 살겠다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위자료 20억? 그래 알았어 내가 줄게. 나 돈 있어.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불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거는 그냥 법적인 그런 변호사들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건네주는 게 네. 판결에 따라서 거기에 순응해서 합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맞는데 그냥 내가 주어버리겠어라고 하면은 그게 본인이야 마음이야 내가 미안하니까 네. 소송 항소 안 하고 그냥 드릴게요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는 뭐야 지금 뭐 이런 식의 생각 들 수가 있어서 네. 조금 옆에 있는 분들이 조언을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이 20억 오고 간 20억 돈의 미묘한 감정도 좀 같이 실려 있는 것 같다라는 게 대체적인 말씀이네요.